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기과 의원 전문의 민승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성 질환, 그 중에서도 전립선과 관련된 질환에 대해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립선 질환이 남성에게 국한된 질환이다 보니 다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립선, 이 선자가 샘선자 한자로 하면 전립선은 전립선액을 만드는 기관이고요. 일종의 남자 생식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자궁이 있는 것처럼 남녀의 상동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성의 자궁에 해당되는 남성기관이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은 위치는 방광 바로 밑에 소변이 나가는 요도, 입구를 주변을 감싸고 있는 조직이고요. 전립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을 만들고요. 그 액이 정액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은 남자 생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립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 액을 만들고 그 액이 정액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립선이 없으면 정액이 반 이하로 줄어버립니다, 양이. 그래서 일단 생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은 괄약근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소변을 더 잘 참는다 하는 이유가, 여성분들은 전립선이 없고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있는데 전립선이 소변을 참을 때 그거를 막아주는 괄약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소변을 조금 더 잘 참을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립선이 그 만들어진 액이 항균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로 감염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방광염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이 대부분 걸리잖아요. 남성분들은 방광염이 잘 안 걸리거든요. 그 이유가 전립선이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세균이 들어오는 거를, 방광으로 들어가는 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균, 요로 감염을 예방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져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전립선이 젊었을 때 생식기관 역할을 하다가 중년 이후가 돼서 생식 기능에 대한 역할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으로 전립선이 점점 좀 커지게 됩니다. 전립선이 커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병명을 붙이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게 노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점점 좀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생기기 때문에 노화가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작용하는 게 유전 쪽 소인. 유전병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가족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립선 성장 속도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천천히 조금밖에 안 커져서 연세를 많이 드셔도 크기가 작으신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빨리빨리 커지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상당히 많이 커지는 그런 차이가 좀 나타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병이라고 말하는 대사증후군, 또 비만, 이런 것들과 전립선 크기가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전립선 비대증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죠. 이게 그 노화에 따른 것도 있지만 개인, 유전적 소인에 따른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충분히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가끔 언론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갈수록 전립선 비대증 연령층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젊은 환자들이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많이 받는다. 이게 트렌드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환경적인 변화, 서구화된 생활 습관이 확실히 전립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육류 섭취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갈수록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고, 또 과거보다 검진들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발견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립선이 크기가 커지면
전립선 가운데를 관통을 하고 있는 게 요도인데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소변이 약해지는 양뇨, 세뇨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빈뇨, 자주 보는 거, 그 다음에 참기 어려운 절박뇨, 또 소변을 보고자 할 때 바로바로 안 나오는 주저뇨, 또 소변이 나오다가 끝까지 안 나오고 중간에 끊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선 중단, 그리고 이제 밤에 자다가 뭐 몇 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야간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 증상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요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경증 환자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하고 전립선 비대증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충분히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치료가 되는 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인데요. 전립선 비대증 때 문제가 되는 게 크게 두 가지죠. 요도를 눌러서 막고 방광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들, 예를 들어서 소변이 약하다, 소변을 자주 본다, 참기 어렵다, 이런 증상들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들이 있습니다. 또 전립선 크기를 더 이상 안 커지게 하면서 줄어들게 하는 약이 또 있거든요. 그 외에도 방광이 예민해서 생기는 과민성 방광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이제 과민성 방광에 대한 약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밤에 주무시다가 깨서 소변을 많이 보는 분들은 특별히 또 야간뇨에 대한 약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본약 한 가지만 가지고도 조절이 잘 되시는 분이 있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약을 혼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약물 치료에 실패하거나 또 약물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수술적 치료로 들어갑니다. 수술적 치료는 요즘에 이제 그 비침습적 치료, 그냥 흔히 말하는 시술 개념의 치료법들이 또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간단한 시술 위주의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증상이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검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병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증이면 약물 치료 없이 두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치료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속도가 약하다, 잔뇨가 일정 수준 이상 많다, 증상이 일정 수준으로 심하다, 이상으로 심하다, 그럴 때는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을 우리가 치료를 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방광 기능을 보존한다, 두 번째는 신장 기능을 보존한다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방치가 되거나 아주 심하게 중증이 되면 방광 기능도 나빠질 수 있고 신장 기능까지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방광 기능이고요. 방광 수축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방광 수축력이라고 하는 게 방광이 어느 정도 수축력이 있어야 소변을 이렇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방광 수축력이 중요한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이 아주 약한데 그걸 억지로 참고 계시다가 방광은 계속 억지로 이렇게 수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어느 정도 고비가 넘어가 버리면 방광 수축력이 굉장히 약해져 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방광 수축력은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광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됐다. 그럴 때는 심지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더라도 소변을 잘 못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광 기능 상실이 이제 첫 번째고요. 방광이 계속 이제 그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 압력이 요관을 타고 신장까지 역류가 되겠죠, 압력이.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수신증이라 그래서 신장에 물이 차서 늘어나는 수신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신부전까지도 올 수가 있는 병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립선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해가지고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서 전립선을 만지는 검사를 하는데, 전립선 암이 아주 초기일 때 직장 수지 검사에서 암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전립선 암을 의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PSA라고 하는 피검사 항목을 통해서, 이거는 전립선 암 표지자인데 검사를 할 때 항상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피검사고요.
그 피검사 수치가 정상 기준보다 높다. 그러면은 전립선 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인데요. 그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나 모양, 형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초음파로 보면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경우에 전립선 암이 의심이 된다. 그럴 때 전립선 암을 찾아내기 위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과거에는 개복을 해서 전립선 조직을 채취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개복 수술을 해서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는 경우는 없고요. 두 번째는 회음부를 통해서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음부를 통해서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은 마취도 더 해야 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가장 많이 하는 전립선 조직 검사가 경직장 침생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학문을 통해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보면서 초음파 가이드 하에 바늘을 찔러 넣어서 전립선 조직을 떼어내는 일종의 전립선 조직 검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를 하는 경우는 전립선 암이 의심될 때 하는 경우입니다. 전립선 암도 분명히 다른 암과 똑같이 1기, 2기, 3기, 4기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1기나 2기 때는 증상이 전혀 안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초음파나 피검사나 직장수지 검사로 의심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경우다고 하면 대부분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완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립선암도 3기가 되고 4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전립선암이 효자암이다, 굉장히 성장이 느린 암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전립선암이 진단이 되면 치료를 심지어 안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갈수록 서구화된 생활 환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악성도가 높은 전립선암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우리나라 전립선암이 환자 수도 늘어나지만 악성도가 높은 경우가 과거보다 훨씬 늘어서 다른 어느 암 못지않게 진행이 빠른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도 과거 개념과는 다르게 상당히 관심을 갖고 꼼꼼하고 정밀한 치료를 해야 되는 암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립선암의 발병 원인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전립선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모든 암이 뭐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죠. 그런데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게 육류 섭취량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거 한 3, 40년 전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서구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고 하면서 우리나라 전립선암 환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의 전립선암 환자 증가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빠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또 전립선암이 생길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연령인데요. 40대 중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60대, 70대 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암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서구화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고령 사회 되면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전립선암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도 가족력이 상당히 뚜렷한 암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한 20, 30년 전에는 전체 전립선암 중에 1, 2%가 유전성 전립선암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전립선암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검사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외국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 그거를 이제 상용화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피검사를 해보면 전립선암 발생 가능성이 %로 나오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걸 보면은 유전적인 차이, 유전자 차이 때문에 전립선암이 잘 생기고 안 생기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립선은 피막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1기, 2기에서만 발견이 되면 전이가 안 돼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암 분화도 암 세포 성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하면 완치율이 95% 이상 가능한 암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립선암도 늦게 발견이 됐다. 그 다음에 암 분화도가 굉장히 안 좋은 암이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3기, 4기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갈수록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 암 때문에 사망하는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않는다.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는다.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몸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거, 그러니까 과음, 과로, 스트레스 이런 거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전립선 질환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